예. 그 등기법입니다. 한번. 아니, 안 들어도 뭐 받아가요, 그냥. 예. 67번 하겠습니다. 그 등기법이니까 그 1차 하시는 분도 그냥 시간 있을 때 봐요. 그거는 2차. 자, 67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174적고 몇 페이지? 174입니다. 4. 174. 체결상 과실 책임 꼭 돼야 돼요. 자, 먼저 원시적 불능이네요. 예, 두 번째가 실내익 배상하는데 가로 열고 뭐는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이행이익이 뭐다? 줄 거요.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전매 차이. 맞아요. 3번 체결상 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뭐가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이 되어야 돼.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여기 뭐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고? 담보 책임. 그래서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고 담보 책임 갑니다. 5번 일방이 교섭 중 부당 파기한다.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174 큰 글자 그대로 되어 있다. 교섭이 부당 파기 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리고, 자, 6번 동시이행 항배권 찾았어요? 예, 이거는 176 아닙니까? 176 해야 됩니다, 이거. 자, 1번은 임의규정이네요. 당사 사이에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맞네요. 그래서 계약법은 처음부터 계약법은 어디까지? 교환까지 임의규정. 그게 돼야 돼. 이름 동시행 항배권은 계약 효력 아닙니까? 자, 2번 항배권이 원용이 주장이 있으면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상환급부. 이걸 다른 말로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원고 일부 성소 판결. 3번 한번 읽어봐요. 맞아요. 자,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채무도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 맞아요. 자, 이행 불능 줄 것이고 앞에 그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가 누구다? 매도인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으로 바뀌고 상대방 채무 대금입니다. 상대방 채무가 뭐라고? 대금 제급 채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에. 4번 수령지체 나오네요. 마지막에 항변권을 가진다.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이 있다. 다시 어디 빠진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이 있다는 거. 5번 임차권 등기 임차권 말소와 보증금 발행은 뭐가 선? 보증금 발행은 선이지 동시가 아니죠? 그럼 동시면 아닌 거 세 개 더 한번 읽어봅시다. 요약제 176 마지막 칸에 176의 마지막에 변제와 담보권 소멸. 변제가 선이다. 그 담보권은 뭐가 나오도 돼? 저당권, 건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 담보권을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저당권, 건저당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것도 동시가 아니고 두 번째가 지금 답이죠. 두 번째 점이 보증금이 선이고 세 번째 뭐가 무효? 경매가 무효 줄 것이고 그 경매가 무효 옆에 적으랬죠.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 이거는 뭐야? 이건 동시입니다. 이거는 계약이야.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되면 반환한다. 그때는 동시다. 반환할 때도 동시. 동시 뜻이 뭐예요? 예, 그렇죠. 같이 하자. 같은 시간대에 기반 테이크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매수인의 매수인이 가처분 찾았어요? 그 네 가지는 야 놓으면 답이 손들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수인의 매수인이 가처분.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변제와 담보권. 두 번째가 임차권 말소와 보증금. 경매가 무효. 매수인의 매수인이 가처분. 그 세 가지 네 가지 수고했어요. 그거 공부하는 게 176만 외우면 여러분 동시에도 그냥 손 들고 있다. 강행규죠? 뭐가요? 동시에 올해도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네. 동시행한 몇 건은 매년 나온다 생각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번 특강에 매년 나올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좀 들어요. 네. 시간 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어렵게 매도 있으나 후에 토지가 전부 수용 줄 거 봐요. 불가능. 그럼 아까 68번에 3번하고 그 위에 거 지금 69번에 전부가 수용이죠. 둘 다 후발적 불능은 불능인데 위에 거는 누구 기체가 지금은 국가 수용했으니까 쌍방 책임 없죠. 여기 이혼 부담이에요. 이거는 이혼 부담이니까 180좀 적고 무슨 부담? 첫 번째. 그러면 자 보자.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이 건물을 1억에 계약했는데 매매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국가가 수용해버렸잖아. 토지를 하고 이 건물을. 그럼 수용은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1번 읽어봐. 기억 읽어봐요. 아시겠어요? 수용이 적법이라 했잖아. 하지만 이번 니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니은, 어른. 거기는 원시적 불능 적어요.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 돼야 돼. 근데 지금 후발적이잖아.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디귿, 어른. 이게 이제 이혼부담 쌍방 책임이 없으니까 7번 갑을 쌍방이 뭐한다? 쌍방 채무가 소멸합니다. 디귿 읽어봐요. 자, 리얼 읽어봐요. 어른. 맞아요? 예. 아까 뭐 손해배상 이런 게 되려면 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마지막, 미음 읽어봐요. 거리 되려면 아까 68번에 3번처럼 이렇게 돼. 누구 잘못?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심을 통해. 자, 마지막 B번. 둘 다 소멸해요? 그럼 답은 일단. 자, 그래서 이제 다시 7번 봐요. 후발적 불능이 나오면 이걸 어디 적어놨는가 하면 요약지면 저 앞에 있는데 원시 딱 이걸 정리해요. 자, 여기 있네. 14페이지 봐요. 14. 14페이지 보시면 밑에 박스 있잖아요. 자, 원시적 불능은 좀 이따 보시고 이제 후발적 불능 봐요. 첫 번째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야 돼? 매도인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간다? 이거는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거기 아까 손해배상과 상대방 채무가 동시행이란 거야. 14페이지. 후발적 불능 밑에 거. 그냥 14페이지.
114까지 간 거는 잘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중간에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두 번째 봐요. 채무자 기책이 없다. 여기 뭐야? 이윤부담이죠. 쌍방 없다가 조금 전에 국가 수용이나 제3자나 천재지변 이런 거 아닙니까? 쌍방 소멸한다 했죠? 요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채권자 책임이 있다. 요거 수령지정 쌍방 책임 이건 안 나왔어 아직. 그때는 채무자는 소멸하지만 채권자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위에 건 없다. 이렇게. 거기 이윤부담이에요. 이거는 둘 다.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에서 봐요. 전부 있을 때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오죠? 이렇게 되려면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어른 가백에 물을 수 있다 이런 지문 나왔잖아. 원시적 불능이 돼야 돼. 그리고 전부가 원시적이 돼야 돼. 예, 맛있겠어요 혼자 먹는 거. 그런데 참고로 일부가 원시적 불능되면 아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봐요. 요약집에 일부 무효법리고 단 유상계약이면 수량부족 일부 멸실은 무슨 책임? 거기까지 적혀 있잖아요. 아까 나왔던 지문. 그 지금 14페이지 그 원시적하고 후발적을 딱 펴놓고 하나하나 딱 적으면서 음미를 하면서 이제 술 먹듯이 음미를 해야 돼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딱 체크를 해서 아 요래서 여기 요렇게 나오면 틀리고 여기고 이거는 원시적 불능 동네고 이거는 후발적 불능 동네고 먼저 딱딱 동네부터 달라. 여기는 이천이고 여기는 여수고 이렇게 잘라. 그게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수고했어요. 그거 딱 정리해놔야 돼 이걸. 예. 자, 그럼 69번은 3번 하시면 되고, 자, 70 제3자 계약도 180만 적어볼까요? 180, 181, 2까지인가 3까지 돼 있는데 일단 180만 적어요. 그것만 알아도 거의 뭐 제3자, 칠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아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제3자 아까 통정의 표시 제3자 나왔다. 해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 제3자도 벌써 두 개 했네요. 그러니까 제3자를 물어볼 때 이게 우리 시험 범위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거기 미음이다. 미음 읽어봐요. 70번의 미음. 이해가 돼요? 자, 해제 제3자도 아니고 아까 비통착사강 선의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그 자도 아니다. 두 개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두 가지 세 가지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그거는 몇 번? 리얼하면 읽어봐요. 그렇죠.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 없다. 꼬리 오면 돼요. 자, 칠판. 요렇게 하는 게 뭐라고?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 의사표시 후입니다. 후에는 누구도 당사자도 변경이나 뭐하지 못한다. 소멸시킬 수 없다. 고기 디귿 읽어봐요. 합의해제 줄 거예요. 찾았어요? 수익적인 말 수 없다. 효력이 없다. 이게 변경이나 소멸은 안 돼. 그런데 적어볼까요? 만일에 수익의사표시 후라도 이 요약자가 요 계약 해제는 돼 안 돼? 이런 거는 되는 거야. 낙약자도 뭐 취소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요거는 합의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게 합의해제인 거예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
자, 요약자 수익자 관계가 요거 무슨 관계야? 대가. 요약자 박약자는 보상 관계. 어느 게 중요하다? 그래, 보상 관계는 영향을 잘못되면 미친다, 대항할 수 있다. 대가 관계는 잘못되어도 영향을 안 미친다, 대항할 수 없다. 요거 기억 읽어볼까요? 요약자 수익자가 대가잖아. 거기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대항할 수 없다. 맞네? 니은 요약자도 읽어봐요. 급할 수 없다. 없다. 대가 관계는 없다. 보상 관계는 있다. 미친다. 있다. 그걸 또 니은 해석한다고 알리지기도 그냥 결론은 없다.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된대도 딱 안 되는 거는 딱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맞춰야지. 자기가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자꾸만 읽는다. 앞줄 읽을 때는 맞는데 뒤줄 가면 또 틀려. 거기 그런 거 기억 많이 한다. 결론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것도 좋다. 제3자. 그럼 틀린 거는 없다도 답입니다. 다 맞아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자, 71번 계약 해제. 해제는 184쯤 되죠. 사부터 나와 있잖아요. 자, 효과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은 효과는 187 돼 있어요. 자, 1번 해제 효과 읽어봐요. 전부 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와 달라? 취소와 다르죠? 해제는 선이든 악이든 이익이 있든 없든 전부입니다. 그래서 해제는 어떻게 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낌없이 돌려줘라. 아낌없이가 뭐야? 전부. 근데 취소는 어떻게 돼? 선이면 187부터 187. 그래서 그 두 개만 내가 또 적어놨다. 187의 마지막 박스. 해제 취소 보여요? 자, 해제 봐요. 선의악의 불문, 이익 현존 여부 불문하고 전부 동그라미 치고. 또 손해배상 할 수 있어요, 해제는. 그 밑에 취소. 선의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 악이면 전부, 손배도 없다. 이렇게 딱. 자주 나오니까 그 누가 원래 그 앞에 185페이지 보면 박스 돼 있잖아요. 해제와 취소 구별 185에. 그거 다 해도 너무나 좋겠지만 그거 다 해온다는 가정하에서 반환 범위를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 또 묶어놨다. 두 가지. 그 다음 보기 2번은 무슨 말이에요? 순차 매각이 뭐야? 그렇죠? 그때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3번 읽어봐요. 해제 의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는 있어 없어? 없어. 취소가 없다 했잖아 박스에. 4번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되고 해제될 때 그 채권 양수인 줄 거라. 요놈은 제3자이 아니야. 자, 요거는 앞사람을 봐야 돼.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누굴 보라고? 앞사람. 그래서 186 볼까요? 아니지 188이지 8. 누굴 봐라? 앞사람을 봐라. 새롭게 플러스 공시를 갖춰야 돼. 그래서 앞사람 봐라.
그래서 앞사람이 등기하고 제3자가 공시하면 뭐 되나? 앞사람이 채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공시 갖춰도 뭐 되지? 그래서 채권을 양수했다 이런 자는 제3자가 아닌 거야. 4번이 답이고 틀렸다. 근데 이거 아까 비통착사강은 채권을 양수해도 됩니다. 공시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 5번 읽어봐요. 그거는 186이죠. 미리 이행거절. 처음부터 이행거절이잖아. 그럼 말 필요 없어. 최고 요하지 않는다. 186 중간에 굵은 글자. 최고 독촉 없이 할 수 있는 게 정기행위가 뭐였어요? 예복이죠. 자, 어제 1시에 결혼하는데 예복 안 갖다 줘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행거절, 이행불능, 추한 불가능, 약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고하지 않는 거. 71번에 4번. 72번. 17년입니다. 5월 며칠에? 몇 호인 갑은? 건물을 을과 얼마? 자, 매매대금 5억이네요. 별다른 약정이 없네요. 계약금 5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계약금 무슨 문제다? 계약금 193 적어요. 193.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별다른 약정 없이 계약금 5천만 원 중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첫 번째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여물이죠. 그러면 다 안 받았잖아. 성립한다 안 한다? 그게 1번이다. 자, 2번. 자, 8월 5월 8일이네. 전에 잔여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인 경우 일주일이니까 5월 1일이니까 5월 8일이지. 그래서 5월 8일이 나왔잖아. 5월 1일 하면서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잖아. 자, 실제 금액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다면 틀리죠. 성립이 안 했잖아. 일부 받은 건 아닌 거야. 3번 읽어봐요.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럼 해제 취소 이런 말 하면 안 돼. 4번 읽어봐요. 이렇게 위약금 줄 거 봐. 그거 특약을 해야 돼. 위약금 적고 그게 손해배상의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약을 해야 뭐가 돼? 해약금도 되고 동시에 위약금도 돼. 안 했잖아. 약정 없이 지문 나와 있다. 그래서 기속되지도 않습니다. 특약하면 돼요. 5번 읽어봐요. 맞네요. 자, 우리 일주일 내에 잔여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중 일부 지급 줄 거. 이게 뭐야? 이행착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일방이 이행착수 전까지야. 그래서 이행착수 해버리면 착수한 자 상대방 둘 다 해약금 해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 중도금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 193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다시 193 큰 글자 볼까요? 계약금 약정 X 뭐라 돼 있어? 큰 글자. 가로 열고. 자, 약정을 해야 겸유합니다. 그 손해배상 예정이 뭐라고? 위약금이야. 손해배상의 예정 이꼴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뭐다? 자, 73번. 담보 책임은 195만 한번 적어볼까요?
자, 195 요약집 봐요. 암기 봅니다. 밑에 암기. 첫 번째 권리하자다 뭐 책임은 전, 일, 수, 이익, 저당권, 전세권 행사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일부에 뭐가 나온다? 대금, 감액, 처음권이 나오고, 세 번째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모두 인정한다 12개. 이제 매수인이 악이 인정되는 경우 전, 악, 해, 일, 악, 대. 수익은 악일 때 없죠? 그리고 저당 전세는 악이라면 손해, 외워야 된다. 손해, 손해배상과 해제다. 두 개. 그리고 계약한 날이다, 안 날이다. 안 날부터 몇 년? 계약한 날이 아니에요. 안 날이다.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일부가 다인속합니까? 선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이야, 안 날이야? 안 날이다. 답이다. 1번 전부가 다인 전, 악, 해. 선의는 당연하고 1번에 전부가 다인에 속한 경우 악의 매수인과 선의 매도는 또 빼버려도 되고 선의 매도도 가집니다. 그거는 또 하여튼 정확히 해오시고 2번이 뭐예요? 전부가 다닐 때 손해배상이 실내이기야 이행이기야? 이행이 맞아요? 이행이 마지막 247이지 아마. (247) 우측에 이행이 첫 번째 점이 135조 나오죠. 그게 무권 대리인 책임이야. 다시 뭐라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질 때 뭐라고? 해제. 찾았어요? 손해배상이 이행이고 지금 공간은 전부가 다인 소유. 담보책임. 여기다 뭐라고? 이행이. 무권대리, 해제, 전부 순서. 무권대리가 가장 빨리 나오잖아. 해제, 전부가 다인매매. 무해, 전. 무해, 전. 무권대리, 해제, 전부 다인. 섞을자. 자, 보기 4번. 그래서 거기 이제 2번 이행이 맞아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이 책임질 때, 그리고 해제했을 때, 그리고 전부가 타인했을 때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이 다 전매 차이. 이행이익이 전매 차이가 아닙니까? 4번 건축 관련된 법령이 안 된다. 물권하자입니다. 권리하자가 아니야. 이게 법률상 굴령. 법률상 굴령. 마지막에 계약 성립시 기준 맞네요. 하자 유무는 언제 따진다? 계약 성립시다. 경매 질 것이고 목적물 하자입니다. 목적물 하자가 물건 하자요. 없죠. 그 4번과 5번은 197이죠. 아마 197에 돼 있다. 197. 몇 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담보 책임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올해도 열심히. 74번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205 한번 적어볼까요? 205 205 비용. 임차인 비용은 두 가지다.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즉시 종료시. 둘 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규정.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복이가 할 수 있는 거 복이. 비용은 필요비는 적시고 유익비는 종료시인데 마지막 노선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비용 안 주면 유치권. 비용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행사권이 아니야 이거는. 자, 1번 비용은 여러분 독립이 있어야 돼, 구성 부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건물의 구성 부분이나 건물 일부가 돼야지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립되면 부속물입니다. 그는. 자, 5번이 나와 있잖아요. 유익비 상한 청구가 인정되려면 별개에서 독립된 소유권이 아니라 구성 부분 찾았어요? 자, 1번 보존비와 유익비는 종료하기 전에 상한 청구할 수 없다. 보존비가 뭐야? 거기 필요비입니다. 다른 말로. 자, 보존이 필요비고 유익비는 계량비입니다. 계량비. 자, 2번 비용은 무슨 규정? 강행이 틀렸다. 3번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의 목적을 말하면 또 1년이 아니고 6월이잖아요. 6월. 4번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서 상환기가 허용합니까? 예,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 다음 몇 번이? 예. 그래서 비용은 독립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 독립 있으면 부속물로 간다는 거. 그 차이를 묻고 있네요. 구성 부분이 돼야 돼요. 75번 을이란 임차인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 양도 전대 208 양도 전대 몇 페이지? 동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가, 을, 병, 전대를 했는데 주인 동의 없다. 그럼 을과 병의 관계는 유효입니까? 자, 갑과 병의 관계는 이러면 유효지만 대항할 수가 없죠. 불법 점유가 되죠. 반환 청구로 되지만 손해배상은 안 된다. 부당이 또 안 되고. 그리고 갑은 을과 요 계약을 말할 수 있다고? 이 문제입니다. 해지. 1번 동의가 없어도 을과 병 사이는 유효 맞네요. 2번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 차이는 동의 안 받았기 때문에 대항이 없단 말이에요. 3번 한번 읽어봐요. 그렇고 4번 왜? 을과 병은 유효니까. 자, 4번 을의 채무비행위로 임대차가 해지되면 을은 갑에게 부속물. 자, 이런 문제예요. 부속물은 채무불이행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지물.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마지막에 왜 답이에요? 손해배상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요. 불법 점유이지만 손해배상은 안 된다. 반환 청구는 된다. 자, 208페이지 봐요. 208 박스에서 두 번째 찾았어요? 동의 없는 양도도인데 동그라미 2번 임대인과 전차인 이고 불법 점유. 임대인은 반환 청구는 되지만 안 된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도전대까지. 참고로 양도전대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수비양 양도전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법이고 이제 76, 77, 78, 79, 80 다섯 문제가 특별법. 주택 1번 대지 환가 등은 미쳐요? 미친다가 돼야 된다.
2번 묵시적 갱신이 법정갱신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가 아니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임대는 또 안 돼. 언제든지 해지 통고 3월이다 3월. 3번은 뭐가 들었어요? 경매 집어넣을 때 방 빼 안 빼?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을 제공할 안 하잖아요. 전세권은 방 빼줘. 주택과 상가는 안 뺀다. 물론 그 앞에 판결 받아서 경매 갑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4번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후순이지. 그러면 앞이면 살고 뒤면 뒤진다. 대항할 수 없다가 돼야지. 다 틀리네요. 5번 읽어봐요. 성계요 214 적고 몇 페이지? 214에 필수 8번을 그대로 뺏긴 거다. 8번 그대로 있어요? 글자는 안 다르네. 틀리지 않네요. 판례를 이렇게 내면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틀린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린 집으로 나오든지 해야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책을 쓸 때 판례를 인용하면 판례에 번호만 붙여주면 뭐라노? 표절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판례가 그래서 판례를 자꾸 인용하는 거예요. 판례 번호를 붙여주면 되죠. 5번이 정답.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질문은 자 77 상가요. 틀린 거 1번 기간 정함일까 1년 미연자가 몇 년? 1년. 2번 읽어봐요. 존속까지 돼? 맞아요. 상사하고 주주 규칙권에서 점유까지 하나 더 적으면 뭐라고요? 됐어요. 그 세 가지는 취득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주주, 상사, 점유. 3번이 경과실이에요. 중과실을 했죠. 그 223에 있고 223. 2번을 그대로 뺏겼네. 2번을. 필수 2번. 자, 여러분 중과실 두 군데 나온다. 아까 차고 배웠죠. 차고. 또 지금 여기가 뭐 하는데 이거. 여기는 여기인데 상가에서 뭐 하는 거야? 임차인은 이렇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말할 수 있는 거절 사유가 뭐다? 임차인 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부 일부를 뭐해서 그러면 거절하겠다. 그 거절 사유입니다. 거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상가 임차인인데 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율장을 보고 하는데 주인이 갱신 요구한다 해서 예 좋아요 하겠나? 거절하지. 그 중과실이다. 차고에 나온다. 차고 두 개. 답이다. 4번에 가등기가 되고 대항력 갖췄죠. 앞에 누가 있어 없어? 그럼 뒤진다. 그게 아까 저당권이든 뭐가 앞에.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뭐래 똥차. 주주나 상사 앞에 똥차. 저당권이든 뭐든 똥차가 있으면 대항력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요즘 아니지만 동생이 먼저 결혼합니까? 형이 결혼 안 하면? 똥차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뭐 결혼 안 하는 게 1순위고 하면 2순위라면
근데 결혼 전도사가 되려지. 부동산 하실 분은 앞으로 뭐 해야 된다? 결혼 전도사.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돼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며 출산율이. 인구 없는데 누가 집 사겠어요 나중에? 초등학교도 문 닫고 지금 서울에 시내도 뭐 초등학교 문 닫고 이러잖아. 시골뿐만 아니고 큰일 났어요. 자, 거기에 이제 4번 앞에 하여튼 똥차 있으면 안 된다. 5번 읽어봐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 줄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 뭐라고요? 배당 요구 종기. 가담법은 235조 그랬죠? 몇 페이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235만 적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문제는 소비대차가 돼야 돼? 매매대금 채권이 돼야 돼? 소비대차, 매매, 공사 다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토지 매매대금 채권 담보네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 계약과 같은 말이 뭐예요? 차용, 빌린, 대여. 다시 뭐라고요? 차용, 빌린, 대여가 나와야 돼. 두 번째,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무슨 담보? 양도담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어갔다 하면 양도담보야. 그래도 설정자가 점유 사용수익 합니다. 청산 절차가 끝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누구에게 사용수익이 있다? 설정자 맞네요. 3번이 입법의 절차 없이 처분해서 제3자가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때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취득한다. 선의만 된다. 맞아요. 자, 235페이지 마지막 우측의 박스 거기서 마지막 점 단 변적이 몇 년? 그 다음에 나와 있네. 선입니다. 악인 안 돼요. 그래서 몇 페이지 나와 있는 건 모르겠네요. 제3자가 나오면 이 제3자 보호 규정 여자가 소유권 가져가는 경우 이 말이야. 선의하고 악의까지 되는 거는 두 가지다. 해명이잖아. 해명. 해제와 명예신탁 약정무효 등기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온다? 선의인지 악의인지 해명해라 했잖아. 선의 악의까지 해명을 해야 돼. 그 예는 다 뭐? 그 예는 선의야. 그럼 지금 뭐 배우고 있어? 과정이다 보니까 해제도 아니잖아. 명예신탁도 아니지. 그러면 선의만 돼야지. 그렇게 해옵니다.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는 선의도 있고 악의까지 있는데 악의는 두 개야. 두 개. 해제와 명예신탁. 해명해라. 어떻게 온다고? 선의 악의를 해명해라. 그 예는 다 뭐다? 선의만 있다. 이 뭐라노 이거? 동행모의고사가 실력을 많이 올려줄 거예요. 9월달 시험 한번 쳐봐요. 아마 8월하고 다를 걸 느낄 거예요. 다음 주 이야기 해줄게. 4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평가하기 작아도 통지 효력도 있고 적어라. 청산기간도 진행한다. 실행통지, 통지라는 것은 실행통지를 말합니다. 실행통지 효력도 있고 청산기간도 진행한다.
5번에 채무 변제와 가등기담보, 아까 가등기담보가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뭐가 선이야? 아까 동시행에서 나왔잖아. 변제와 담보권 소멸. 담보권에 뭐 적었어? 아까 저당권, 건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적었잖아. 일이 나온단 말이야. 다시 담보권은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저당권, 건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다 뭐가 변제가 선. 둘 다 변제가 선입니다. 5번은 176이다. 176. 보기 5번은 아까 동시행에서 그 네 가지 해야잖아. 동시행 아닌 거. 그때 있었다. 변제와 담보권 소멸. 79번 옳은 겁니다. 여러분 공용부분 덕실 변경 등기 안 해? 안 하죠? 그럼 오늘 등기하지 않는 거 많이 나오네요. 법정갱신 안 하죠? 덕실 변경 혼동 와 많이 왔네요. 법정 등함 안 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하는데 아까 합의나 뭐 이러면 안 한다 했잖아요. 등기한다 안 한다 자주 나오네요. 자, 판결 안 하고 2번 읽어봐요. 아까 이거 봤죠? 우리 요약집에? 여기 답이네. 답 227이다. 참고로 2번이 몇 번? 등기등록 필요 없다. 면회 있잖아요. 야 이런 거 뭐 227 면회 큰 글자 등기등록 필요 없다 했잖아요. 자 3번은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사용은 용도 적어요. 비용은 지분 비율 맞아. 비용 부담은. 그 예를 아파트 관리비 나오면 전혀 부분 지분 비율 따라 나잖아. 근데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 용도. 사용은 용도입니다. 꼭 해야 되고. 사용은 어떻게 한다? 용도. 그것도 227에 있다. 227에. 자, 하단에 2번 있잖아. 하단에 2번. 박스 밑에 2번. 자, 4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네요. 그때 마지막에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데 관리인이 직권을 해. (4분의 3이) 아닙니까? 4분의 3. 몇 번? 관리인이 직권을 한다면 우리는 그만두고 관리인 하러 가야 된다. 참고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필요 없잖아. 그럼 주택관리사 시험 따가지고 그거 가야 돼. 그러면 직권으로 사용 금지하고 말이 되겠어요? 배 타서 권리가 소유권인데. 마지막에 사용 금지는 몇 분이 몇? 그럼 4분의 3을 외우실 분은 231이지. 231 가봐요. 마지막에 5분의 4가 있고 4분의 3이 있잖아. 5분의 4가 더 크잖아. 그럼 재건축이 커? 이면 사용 금지가 커? 그래서 재건축 연관되는 거 두 개. 재건축 결의하고 내용 변경하고 초과시 복구하고 재건축 복구에서 같다 생각하고 그리고 서면 결의. 거기 5분의 4고 거기에는 4분의 3이다. 요리 해야 돼. 다시 5분의 4가 뭐라고? 재건축 복구 서면. 자, 근데 사용 금지는 4분의 3입니다. 5번이 무슨 말이에요, 보기? 미치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은 대지 사용권에 미치잖아. 그래서 옳은 게 2번. 실명법 241 적어볼까요? (241) 1번은 무효인 양자가 명의신탁이 나오네. 무효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지 줄 거예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7번. 다시 해봐요. 여러분 실명법은 제3자는 뭐라고? 선이악입니다. 해명, 명의신탁. 자 그러면 신탁자, 수탁자가 있는데 해지를 하려면 앞에 뭐가 된다? 유효가 돼. 무효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요심을 되지. 자, 2번 약적 무효는 악의 제3자. 아까 제3자는 선의악이 다 보호되잖아. 그럼 선의악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돼? 없다가 돼야 제3자가 보호되잖아. 없다. 악에도 됩니다. 이거 해명, 해제와 명의신탁은 제3자는 선악. 3자가 뭐예요? 그렇죠. 수탁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해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4번 계약에서 경매는 어떻게 돼? 그렇죠. 매도인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죠. 그 4번이 안 되는 분은 그럼 자 242. 두 번째 칸에 계약 명의신탁 가르르고 뭐라 되어 있다? 경매. 첫 번째 매도인이 뭐 선약이 경매는 유효하고 누가 수탁자 매수인이 뭐한다? 소유권을 고지문이 요지문이다. 틀렸다. 경매 나오면 5번이 답인데 읽어봐요. 그렇죠. 계약 명의신탁자 매수인이 누구야? 수탁자라는 거야? 거기 지금 신탁자라는 거야? 5번 지문이 앞에. 우측에 줄 거 봐. 첫 번째 줄. 매수인의 명의를 타인 명의를 했잖아. 그럼 매수인이 누구야? 신탁자야? 수탁자야? 수탁자라는 거잖아. 여기 뭐야? 계약 명의 신탁 아닙니까? 자, 다시 고유행이 일이 된다는 거야. 자, 7번. 자, 매도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매수인이 신탁자인 경우가 있고 수탁자 따로 있고 또 매도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매수인이 있는데 이 매수인이 누구라고? 수탁자고 신탁자. 이걸 뭐라 불러? 계약 명의 신탁. 매수인이 뭐가 돼야 돼? 수탁자. 신탁자면 이건 중간 생략입니다. 고려되었을 때 이 등기는 매도인이 뭐에 따라서 선이면 등기가 유효 가져가고 악이면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매매했을 때 매매. 수탁자 매수인이 매매했을 때 매매 아니고 여기 뭐가 되면 경매로 취득하잖아. 여자가 경매에 당하는 사람이야. 갑이라고 을이라는 놈이 사고 싶은데 병에게 돈 줘서 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그래서 나서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가 봐요. 매매라면 선이면 유효, 등기가 악이면 무효인데 무효가 되고 유효가 돼요. 그런데 경매는 아까 어떻다고? 매도인, 선이든 유효가 됩니다. 수탁의 소유권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 아까 몇 번 지문? 4번 아까 틀린 거 요약집 아까 242에서 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다시 245페이지에 245 요약지 경매 나옵니까? 메뉴에 계약명의 신탁 경매 매도인 선악 불문하고 경매는 유효 수탁자 소유권 취득 다시 적어놨다 큰 글자로 거기 그 밑에 있는 케이스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7번 매매라면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유효 악이면 무효면 됩니다. 경매에서 계약명의 신탁이
다 계약명의 신탁이 되고 그럴 때 이제 매매인지 빅매인지 요걸 봐야 돼.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잘 갑니다. 오늘 좀 집에 가서 열심히 좀 공부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